1895년 가을은 명성황후 시해와 을무예란 평정창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그로부터 115년이 흘러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 그들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죄스럽습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으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의 우리들보다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만나며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버린 100년 이후의 인간으로서 다시 100년 후를 살아갈 사람들 앞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백 년 전의 사람들처럼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웠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그 어느 해보다 인간이어서 서글픈 가을, 이별, 이 한 구석에서 100년간의 퇴화를 고백하며 죄스러움으로 다가가 우리를 그리워했을 그 가을의 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안겨서 포근히 말 들어봅니다. 100년 후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할까? 100년 전 그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 척박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글퍼 안타까이 눈물 짓지는 않을까? 고맙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우리도 그 100년이 지난 후 이 가을 이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고 바라보며 너무도 교만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면서 도대체 정녕 노리는 것이 무엇이오? 너 때문에 또다시 이 늙은이를 앞장 세우려는 게요. 단순히 지금의 내각을 뒤엎자는 것만이 목적이요? 그렇다면 정상공사는 어찌하여 이 나라의 국정을 또다시 중전의 손에 돌려주었더란 말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전 민후를
될까 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박하를 속이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일이 아니어서 거사 당일날 말씀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래. 거사 이름 잡힌 게요. 내각 10일 전후로 잡아두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원이 각하, 이 모든 일은 조선을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각하도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조선이 다시 손을 잡게 되어 이 땅에 부동항이라도 내주게 되는 날에는 조선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각하, 러시아는 동양 세력이 아닌 유럽 세력입니다. 그들의 흉계에서 조선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선이 일본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선과 일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이웃이며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한 세력입니다. 아라시 간지로. 아라시 간지로. これは何者だ? 그는 누군가? 江戸出身の若い志士です。 에도 출신의 젊은 지사입니다. 環状新報の末端記者ではあり 한성신보의 ますが 말단 기자이긴 합니다만 北進一刀流の 국진율도리의 相当な実 상당한 力者です 실력자입니다. 嵐勘次郎か。それはいい。 간지로. 그래 좋아. 狐狩りに対して今 영사냥에 話せ 대해 る 지금 こ 말할 수 とは 있는 一 것은 つ。 하나다. 守備隊の銃は 수비대의 총은 外角を 외곽을 突破する 뚫고 ときに 들어가는 使われ 데 ると 쓰여질 思う 것이지만 が、最後の狩りは 마지막 사냥은 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刀で行うということだ。 솔직히 井上前任講師 이노우의 のせい 전임 で 공사 때는 居留民の不満が高まりまし 거민들의 た。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日本が血を流していた朝 일본이 鮮で 피를 す。 흘려둔 조선이었습니다. にもかかわらず 그럼에도 불구하고 井上前任講師は対中政策を取ることで朝鮮王朝の一匹の目狐たる皇后を好き放題にさせてしまい、結局ロシアと手を結ばせてしまいました。それは違う。この計画は井上前任講師の朝を 이노우의 전임 공사의 뜻에 의한 것이다. 受け継いだものだ。日本はまだ朝鮮を完全に掌 그래, 握して 일본은 は 아직 いない。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지 모치로. 못했다. 알다시피 물론 한 마리 여우가 화근이다. あの一匹の目狐が災いのもと。거기 누군 아니냐? 일본이 감히 조선을 좀 속였구나! 왕후를 찾고 있다. 왕후는 어디에다 숨겨놓았느냐? 이 불안한 같은 놈!
왜냐면 어쩌냐? 반으로 쳐진단 말이냐? 시끄럽다. 그래 비켜라. 갈 수 없다. 킬. 하나하나 끌어내서 얼굴을 확인해라.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는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머리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며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 그저 스쳐 지나며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잊은 후회 없으니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너희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며
먼 동이 트기도 전에 일본인들은 이곳 노건숲으로 황후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석유를 부은 후 화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한성 신보 등을 통해서 황후가 대궐 안의 혼란 속에 고종 황제를 버려둔 채 자신의 목숨만을 연명키 위해 도망을 갔다는 허위 사실을 알겠습니다. 미우라는 사건을 확인한 후 영사관으로 돌아가 본국에 보고하길 드디어 조선은 일본의 것이 되었다. 이제야 안심이다고 말했다 합니다. 시해의 그날 일본은 미리 준비했던 대로 친일 내각인 제4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재무 대신 심상원은 내각에서 나와 행방을 감추었고 내무 대신 박정영은 서명하지 않고 사직해버렸습니다. 김홍집 내각은 황후가 고종 황제를 버리고 국물 탈출했다는 이유로 시해당하신 3일 후인 오늘 아침 황후를 폐위하고 서인으로 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황후는 2번 시해당하신 거죠. 김홍집 내각은 이 사실을 서울 주재 각 외교 공간에 통지하였습니다. 황후 폐위 칙령은 고종 황제가 서명도 하지 않은 날조된 것이죠. 각국 외교관들은 이 칙령이 고종 황제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일본 군사 미우라마는 그 내용을 인정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습니다. 여기 황후의 시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제 앞에 있습니다. 1895년 8월 20날 동트기 전 건천궁 오코루의 작은 골방에서 황후는 세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본 낭인들의 손에 무참히 시해당하셨습니다. 지구 저편에서 세계의 평화를 향한 한 노과학자의 유언이 읽혀지던 날 밤 조선의 춘생문에선 훈련대 장졸들이 거사를 재촉합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자고 뭉쳐지는 반면에 갈수록 거사 비밀이 노출될 염려도 커집니다. 게다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는 걸 안에서 내행하여 걸문을 열어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에 나와 같이 근무하던 이진호 참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와는 정분이 두터워 핏줄이나 다름없는 분이지. 지금은 황후께서 변을 당하신 분, 궁궐의 호위 임무를 맡고 계신데 천만다행히도 그분께서 걸문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데, 그래서 며칠 전 그분을 만나뵈어 이번 창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도 맹세코 같이 죽자 서약하여 내가 창의군을 이끌고 걸문 앞에 다다르면 걸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필히 약속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일본님께서 10월 11일 축시에 한산을 끌고 대궐 국문 춘생문 앞으로 오래 님을 양념할 것이니 일자와 시각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총소리를 내서는 안 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1월 27일 밤의 거병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군의 거병에 호응한 일부 민간인을 포함하여 군민 약 1000여 명이 집결지인 춘생문 앞에 모여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날 27일 자정과 28일 새벽 사이에 대궐 안에 있던 친위대 참령 이진호가 배신하여 문을 열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그 창의 사실을 역당들에게 알기 전까지는요. 자정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이 몸소 춘생문 밖으로 나가고 그의 아들 윤치호가 수십 명의 영국군을 데리고 왔다 되돌아갔습니다. 장의군의 심리는 동요되기 시작했고 일부 민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춘생문 안에서 군호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안쪽에선 일본군 일개 중대 약 400~500명의 병력이 소총을 발사하며 밀려나왔습니다. 장의군은 흩어졌습니다.
1895년 가을은 을미회란 평정창이가 있던 가을입니다. 동학혁명의 불꽃이 쓰러져간 1년 후의 가을이고 사람들은 밀려오는 새로운 문물과 정신세계의 교류에 귀 기울이며 새로이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았을 가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들이 그리워한 1세기 후의 희망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1895년 겨울 이후를 미지의 세상에서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날의 사람들은 100년 후를 사는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 정작 그들은 세기말 시린 아픔 속에서 더 아름답지 못한 자신들을 죄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네요. 그 고왔던 사람들의 꿈과 영혼을 만나며 이 가을 우리의 삶 또한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부끄러움 안고 가슴 조아립니다. 그 가을을 걷던 그들의 꿈과 희망에 답하지 못하고 이미 퇴화해 버린 것은 아닐까. 그들이 그리워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던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게 망각하고 파괴시켜버린 것은 아닐까. 100년 전의 사람들처럼만이라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100년 후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사람들은 아름다웠다고 얘기 들을 수 있을까. 1895년 가을을 마침내 2010년 가을에 115년 전 사람들의 꿈이란 화두로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작업에 동행하면서 100년 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보고픈 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그 슬픔을 나누지 못한 채 이렇게 가을은 또 마무리 지어집니다. 삼남 안상의 한 원소로서 태어나 공존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할 존재의 이유에 답하지 못하며 사는 서글픈 종족의 나태함 지우지 못하면서 백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부끄러움,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의로움과 당당함으로 이겨내던 또 하나의 화두. 100년이 지나도 부끄럽지 않을 삶. 존재의 이유에 화답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질문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힘겹고 어려워도 그렇게 행하며 욕심과 이기를 버리고 우주의 바른 요소가 되어 익히고 지키며 살아가고픈 어진 노력.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이유로 꾸는 꿈.